안녕하세요. 코즈오브 투나잇 진행을 맡은 조수빈입니다. 한 주의 시작이 좋습니다. 모처럼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오늘은 하락 종목 한 수보다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많은 하루였습니다. 일단 대왕고래를 필두로 건설, 방산, 화장품, 그리고 또 금융 섹터까지 힘이 좋았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우리가 FOMC 회의부터 빅테크 실적 발표까지 챙겨봐야 할 이벤트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번 한 주도 저희 코즈오브 투나잇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 바라봐야 할 이슈와 그 안에 있는 종목의 차트들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고요. 또 바닥부터 강하게 오를 히든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종목 상담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요. 노란톡방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인데요. 아래로 전화 주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빠른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입장하실 수 있는데 이때 숫자를 4자리 입력하시면 됩니다. 1515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코즈오브 투나잇 힘차게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올게요.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좀 든든하게 책임져 주실 이준기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좀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어땠나요?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7월 말입니다. 네. 특히 오늘 같은 시장에는요, 아무래도 증시 전반적으로 조금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움직이는 종목만 움직이는 시장이었습니다. 특히 8월달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미 대선 관련해서 비트코인 관련주가 움직이거나 그 외의 종목들은 대부분 좀 많이 심심한 시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네. 지금 시장에서 아무거나 그냥 들어가서 일단 사볼까 하시는데 제가 지금 7월 말은요, 이제 8월달 준비된 시장이니까 여러분 조금 더 신중하게 저랑 같이 보시면서 내가 지금 이 종목을 사야 되구나. 이 뒤에 제가 공개 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종목만 잘 사셔도 이제 8월달에 여러분들이 이 손에 아니 뭐 어깨, 이 옆에 이게 좀 하나쯤은 명품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네. 시장입니다. 명품 좋아하시죠? 예, 이 명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우리 경기 힘들어도 많은 분들이 명품 하나씩은 사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없으신 분들은 뭐 이번 8월달에 저랑 같이 하나 장만하시기 바라면서 또 오늘도 이제 명품 같은 종목 갖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뭐 외인이나 기관은 항상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대부분 실적인 좋은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기관이 많이 사주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기관이 많이 사준 종목들 네. 한번 브리핑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먼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종목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요. 기관이 많이 사는 종목은 오늘 발생한 당일 거래량 대비 수량이 10% 이상 기관이 사준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금액은 100억 이상 기관이 사준 종목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신한지주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4.6% 올랐고요. 전체 거래량은 한 480만 주인데 여기 10%가 넘는 기관이 60만 주 이상 매수를 줬고요. 여기 기관이 이제 370억 가량 매수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고요. 해당 종목 오늘 4.5% 올랐습니다. 이 셀트리온 제약바이오는 또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종목은 오늘 거래량이 130만 주 가량 나왔는데 기관이 13만 7천 주 사줬습니다. 거래량 10% 이상 사줬죠. 거래대금 280억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거래량 320만 주, 기관이 34만 주, 거래대금 186억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게 한국항공우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게 신한지주, 그리고 오늘 좀 세 종목 중에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준 종목 중에 그나마 좀 셀트리온이 조금 덜 올랐다. 신한지주 먼저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별력 이슈. 그동안은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해당 이슈 터지면서 오늘 신한지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주주 환원 확대 예고의 신고가 오늘 기록했고요. 시가총액 11을 탈환했습니다. 현재 별력 공시가 이제 증권가의 속평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자세한 차트 부분은 제가 이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일업 승인, 권고 그리고 임상 3상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에 오늘뿐 아니라 최근에 계속해서 기관이 쓸어 담고 있는 제약바이오 주식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5%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서 최근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차트를 먼저 보면 설명드릴 텐데요. 신한지주 먼저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주가가 넘지 못하던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신 전고점 가격대 있죠? 이 전고점 가격대를 그동안 계속 못 넘다가 드디어 이번 7월 달에 상승세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장중에 고가가 64,200원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월봉상 지금 보신 차트가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 봤을 때 이전에 있는 고점 부분 있죠? 이 고점 부분까지 거의 전고점 부분까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1년 중에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지금 1년 중이 뭔가요? 거의 한 10년? 5년, 10년. 그동안 이 가격대를 넘지 못하다가 최근에 넘어서면서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또 신고가 흐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장중에 보시면은 외국인이 지금 계속해서 오전부터 장 끝날 때까지 거의 외국인 쓸어 담았습니다. 여기서 기관계도 보험만이 장중에 살짝 매도를 보였고요. 투신, 연기금 모두 순매수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투신, 연기금이 매수해주는 중장기 우상향 가능한 종목이고요. 현재도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본 차트도 마찬가지로 월봉 차트고요. 이 월봉상에서 봤을 때 이번 2024년 여기 보시는 여기가 지금 보시는 2024년 1월 첫 거래일입니다. 첫 거래일 이 시가 부근을 오늘 셀트리온이 드디어 넘어섰고요. 장중에 20만 원 위로 올라서면서 오늘 소폭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모두 장 끝날 때까지 순매수를 보였고요. 지금 같은 이런 시장에서 대부분 코스피, 코스닥 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형주들 중심으로 특히 실적이 좋거나 개별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별렵이라거나 주주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런 개별 이슈,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외인 기관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FOMC가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진행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시점에서 셀트리온 아직까지 주가는 저점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봉상에서 이평선 60선을 오늘 다시 한번 돌파해 줬기 때문에 이 주가 위치만 보더라도 현저히 바닥 구간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돼 주면서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 4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집중해서 보면 좋다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지금 보신 차트는 이제 월봉이 아니라 일봉 차트고요. 월봉상에서 봤을 때는 완전하게 거의 저점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일봉상에서 여기 있는 음봉 보이시죠? 이 음봉이 7월 첫 거래일에 나온 캔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7월 첫 거래일 이 시가 부근을 오늘 돌파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국항공우주가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실적이 좋죠.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미장 많이 빠졌죠.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다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 실적 좋다고 그랬는데 쭉 빠졌어요. 전날에 포드 이슈 때문에. 그렇죠?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전날에 미장에서 특정 종목들이 크게 빠지면 우리나라 종목들도 대부분 크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아직까지 크게 주가가 오르지 않았고요. 이제서야 월봉상에서 양봉 전환했고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기죠? 주봉, 시가, 일봉, 그리고 월봉 모두 양봉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오늘입니다. 여기 대해서 오늘
장중에도 외인 기관이 수매수 마감해줬기 때문에 현재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우주 산업 같은 경우에는 PR도 높아요. 특히나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월 금리 인하 이슈, 그리고 현재 2분기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시장에서 외인 기관이 상당히 수량도 좋고요. 금액도 많이 사줬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 상승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종목들도 알아봤고요. 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렸던 종목들도 아주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8월 달에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큰 돈 벌 수 있는 시장이고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연속 3개월째 강조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저랑 같이 좀 수익을 많이 못 냈다. 아니면 전혀 나랑 해보지 못했다.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해보시면 8월 달에 또 재밌는 시장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장 많이 7월 달에 오름세 기록하면서 현재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이후로 6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또 넥슨 게임즈가 또 60% 수익 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동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31일 날에 공개된 종목입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45% 정도 되는데 이런 종목도 8월 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 달 첫 거래일에 말씀드리면서 최근 7월 달에 계속해서 상승세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달에 어떤 종목을 공략하나 중요한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섹터입니다. 섹터. 어떤 종목을 딱 찍었을 때 이 종목이 좋다. 왜 좋을까?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을 사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대신 미리 다 준비해 놨고요. 이 뒤에도 상세히 설명드릴 테지만 한 최근 2개월 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문가가 또 8월 달에 또 기가 막히게 종목을 올라간 건 찍겠구나 아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봉 LS도 7월 달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보신 펩트론도 7월 달에 말씀드린 겁니다. 7월 3일 날에 또 처음 공개 드렸고요. 또 최근에 여기 보신 이 날짜에도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렸습니다. 펩트론뿐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해인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공개 드렸고요. 바로 다음날 10%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또 그 다음 이제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고요. 마찬가지 7월 3일 날에 7월 초에 공략을 도와드렸고 3일 만에 장중 29% 상승세를 그려 나가면서 30% 가까운 수익률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대부분 이제 제약바이오고요. 대부분 이제 공개 드리고 나서 일주일 이내 혹은 3일 이내 대부분 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G 글로벌도 제가 7월 달에 여기 이 날짜에 공략 도와드렸고요. 다음날 시초가 기준을 봤을 때 7거래일 만에 또 30% 수익률 넘게 달성을 성공을 했습니다. 해당 종목뿐 아니라 삼천당 제약바이오죠. 또 7월 달에 공략 도와드렸고요. 다음날 시가 기준으로 현재 30% 가까운 상승세를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해당 종목뿐 아니라 또 넥슨 게임즈, 이건 게임 종목입니다. 게임 종목 6월 말에 공개해드렸고요. 5거래일 만에 이 시점에서 이미 30% 수익률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려 나갔고요. 올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갔습니다. 현재 공략 가격 대비 43%. 그 이상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60% 정도 수익률 달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독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고요. 대봉 LS랑 같은 날에 공개해드렸고 다음 날에 14%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7월 달에 제약바이오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8월 달에도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있으니까 종목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유한양이 제약바이오 종목이죠. 7월 달에 마찬가지로 공략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종목을 저랑 같이 7월 달에 이 중에 한 종목만 매매해 보셨다라고 하시더라도 충분하게 여러분들 재미있는 매매 하셨을 겁니다. 지금 7월 달에 시장 힘들다 하는데 7월 초에 저랑 같이 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시장 힘든 거 내색 전혀 없습니다. 그만큼 이 특정 월에 여러분 섹터를 어떤 걸 사냐에 따라서 그 달에 여러분 계좌 수익률 결정하니까 8월 달에도 반드시 또 미래 올라갈 종목 섹터 저랑 같이 공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한양의 끝으로 이제 8월 달에 본격적으로 올라갈 종목 이 뒤에 또 공개해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도 수익난 종목들을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 전문가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전문가님께서 현대차 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 관련주들 보면 좋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정말 현대차의 시세가 좋았습니다. 이렇듯이 또 오늘 신한지주, 셀트리온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또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하고 오늘 장 마감 시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불 켰습니다. 일단 코스피 2760선 안정적으로 돌파를 해줬죠. 6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장중 내내 상승폭 키워갔습니다. 807포인트의 마감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보도록 할게요.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세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 장중 내내 매수폭을 확대해 나갔고요. 하루 만에 또 이렇게 매수 전환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산 업종은 대형주 그리고 전기전자 제조업 위주로 매수 포지션이 집중됐고요. 반면에 기관은 오늘 전기전자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의 물량폭이 더 컸죠. 1,000억 원가량 차들였는데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 포지션 나타났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5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흐름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밤에 금요일 밤에 이제 미국장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반등세가 나와줬고요. 오늘 두 종목 모두 그 힘을 이어받았습니다. 2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조금 더 상승분을 키워가더라고요. 거의 2%에 가까운 19만 5,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외국인이 사들였다는 점 특징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밸류업 오늘 좀 견조한 흐름 이어가면서 1.3%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또 이제 PCE 지표가 주말에 나왔고 양호하게 결과를 나타내줬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진 지금 시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약주들 다 흐름 좋았습니다. 2.73% 올랐네요. 오늘 현대차 그리고 기아에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6위부터 10위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또 6위부터 10위까지도 빨간불입니다. 일단 현대차와 기아가 인도네시아에 오늘 지상과 항공을 통합한 모빌리티 기술이죠. 이 AAM을 관련한 실증하는 공개 행사를 열었다라는 소식에 오늘 두 종목 모두 흐름 좋았고요. 그리고 또 KB금융 같은 경우는 앞서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신한지주라든지 의리금융지주 이렇게 다 같이 금융 섹터들이 오늘 밸류업 관련 기대감 갖고서 시세 좋았습니다. 또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호실적 이야기도 있고요. 신한지주도 이렇게 4.6% 오른 채 시가총액 10위로 올랐네요. 그리고 또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굉장히 거래소에서 힘이 좋았는데 대왕고래 테마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시세 나타나줬습니다. 제가 관련 종목들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다음 달에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주관사 선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그리고 또 이탈리아 국영기업인 에니를 상대로 지금 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두 가지 모멘텀 가지고 관련주들 시세가 좋았는데요. 한국가스공사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오를 힘이 있을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님께 이따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선 엔지니어링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이 한선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두각을 받은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우디 아람코 그리고 이탈리아 국영기업 이 에니 두 기업 모두 고객사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한 시세 나타내줬고요. 화성밸브 이렇게 밸브 관련주들도 오늘 시세 좋았고요. S&T 에너지도 6.8%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아모레퍼시픽도 거래소에서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내놨다고 합니다. 코사렉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 코사렉스도 굉장히 잘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에 오늘 시세 좋았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소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산일전기라고 변압기 제조하는 회사가 오늘 또 상장을 했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지금 제약주들의 흐름이 HLB 제외하고 모두 다 흐름 좋았습니다. 알테오젠도 5.2% 올랐고 삼천당 제약도 올랐고요. 또 6위부터 10위까지로도 넘어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제약주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굉장히 시세가 좋은데, 네, 6위부터 10위로 넘어가서 볼게요. 코스닥 상위 종목들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2.5% 올랐고, 리가켄바이오 7.4%나 오른 채 이렇게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또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HBM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시세가 좋았습니다. 일단 전문가님께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네. 더 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 사이에 네.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이제 영일만 쪽에 네. 우리가 이제 그쪽 기점을 중심으로 앞으로 대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거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당 근처 지역에 네. 집을 갖고 있던 종목들한테 악재였는데 네. 반대로 우리가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이제 공기업 성격으로 이제 상장이 되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앞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대형그룹 프로젝트가 뭐 민간 쪽에 맡길지 아니면 뭐 외자 해외 자본 유치해서 진행할지 네. 아니면 그대로 그냥 공기업을 진행할지 네. 정해진 건 없어요. 아. 근데 다만 지금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8월 앞두고 7월 말쯤에 이런 대형거래 테마가 간혹가다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제 아직까지 충분히 저점 구간에 있고 아. 8월 달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결국 기대감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요. 해당 주가가 저점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미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네. 그때는 이제 기대감이 불확실성으로 바뀌고 네. 저점에서 사고 있던 사람들은 고점 부분에선 차익 욕구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때는 또 못 모르고 들어가시는데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런 불확실성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기대감이라고 좀 불러야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 주가 위치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것도 아직까지 뭐 이후에 뭐 외자에 유치할지 민간에 맡길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네. 결국 이전에 시장에서 강하게 이슈를 받고 거의 상장되고 나서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첫 번째 상한가를 기록을 하거든요. 네. 대형거래 프로젝트 이슈 처음 터졌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는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우리가 공략할 만한 이슈 있다라고 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형고래 테마. 아무래도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매수해 볼 만한 자리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 이슈 중요한 3가지를 또 뽑아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그동안 비트코인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친화적이고 이에 따라서 트럼프 관련주로 시장에서 분류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 트럼프 지지율 높을 때마다 비트코인 관련주가 상승을 보였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 해리스 후보가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코인 쪽에 비트코인, 가상자산 이쪽에 조금 더 친화적인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에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던 간에 비트코인은 올라간다라는 이런 인사이트 시야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코인 관련주가 급등을 보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지트라던가 아니면 뭐 우리기술투자 소폭 반등 보였고요. 아니면 뭐 사이언티픽 이런 가상화폐 관련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또 9월 달에 금리 인하 이슈가 있고요. 또 최근 달에 신고가를 썼다가 떨어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세와 더불어서 결국에는 이런 가상화폐 정책에 조금 더 친화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 저점에서 올라가지 않은 관련주들 우리가 지금 보면 충분히 또 8월 달에 편하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네. 시점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대선 경제 부진 소강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서 빅테크 M7 종목이죠.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뭐 테슬라나 아니 뭐 애플, 엔비디아 이런 것들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부분 이제 많이 저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2분기 실적 데드라인이 8월 중순인데 아직 7월 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실적이 확인된 종목들은 간혹 가다가 장대 양봉이 나와주곤 하는데요. 그런 이외의 종목들은요. 대부분 지루하게 옆으로 흘러갑니다. 혹은 떨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요.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시장이지만 코스피, 코스닥도 이제 8월 중순 때 되면은 대부분 기업들의 상장된 기업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7말 8초 말씀드렸죠. 그때 기점으로 우리가 바닥권에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기 좋은 시점이다 말씀드리고요. 또 반대로 이제 또 저점에 있는 종목들뿐 아니라 또 시장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거는 반대로 그동안 올라가거나 아니면 시장이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던 이런 종목들도 또 크게 터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주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호실적 불구하고 외풍이 휘청이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어차피 지금 반도체는요. 최근에 트럼프가 한 발언 때문에 반도체 쇼크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뿐 아니라 글로벌 증시 모두 어느 정도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여파들도 제 반도체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다 말씀드린 대로 7말 8초입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7말 8초. 지금 뭐 코스닥이 얼마다, 코스피가 얼마다, 뭐 코스닥 800 뚫었네 만에 이런 거 다 소용없고요. 어차피 우리는 그냥 7말 8초. 지금 현재 이 시점이죠. 7월 말 8월 초. 이 시점에만 우리가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들,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뭐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반도체, 소부장이나 장비 이런 걸 미리 주워 담으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안 가는 시장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람들 대부분 일단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자. 이런 스탠스입니다. 지금 미리 들어가서 뭐해? 실적 다 안 나왔잖아. 이런 마인드예요. 좀만 더 지켜보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섹터가 됐든 실적이 잘 나와도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가고요. 나머지는 다 대부분 주락이 옆으로 흘러가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어떤 게 싸네 마네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은 어차피 당분간 안 올라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7말 8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이런 거 미리 샀다가 또 실적 대부분 다 나오게 되면 또 올라갈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반도체 뭐 외풍이 척인다 실적 잘 나오는데 왜 이러니 이런 말은 소용없고요. 어차피 올라갈 건데 지금은 이러한 이벤트 이슈였기 때문에 잠깐 머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뭐 지수 얼마고 뭐 실적 얼마고 다 떠나서 그냥 지금 사기 가장 적기다.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도 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도 특히 이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분기부터 대부분 실적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뭘 사든지 충분하게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고민 그만하시고 자신 있게 매수 누르시면은 하반기 때 충분히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세 가지 이슈 알려주셨습니다. 가상화폐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매수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 반도체는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시세가 나올 것이다. 8월 중순까지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주들 지금 눈여겨보기에 좋다라는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만의 또 단기 매매하시는 필살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교육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교육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6월 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섹터가 있습니다. 자, 바로 제약바이오인데 원전을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왜 원전일까?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방에서도 이제 뉴스 터졌던 체코 원전 수주 이슈 있죠? 터지기 전날에 바로 공략을 했고요. 공략했던 이유는 어차피 7월 달에 원전이 갈 거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 드린 겁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냐? 다 차트에 나와 있고요. 차트를 여러분들이 차트 뭐 다 후행성 아니 하실 텐데 결국 우리는 차트를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따라가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더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이 가장 잘 드러나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차트를 봐야 되는데요. 차트도 결국 뭐 많은 패턴이 있습니다. 네. 뭐 쌍바닥 찍고 올라간다, 아니면 뭐 삼중바닥 찍고 올라간다, 아니면 뭐 쭉 떨어지다가 이전에 고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 아니면 뭐 역추세 매매 뭐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에 딱 한 패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차트가 됐던 간에 결국 올라갈 차트 패턴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패턴만 잘 보시고 그리고 이 패턴만 여러분들 거 잘 만드신다면은 앞으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뭐 전문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아셔도 여러분 충분히 혼자 매매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그게 짧은 시간에 안 되니까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겠죠. 자, 해당 조건들 제가 먼저 차근차근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과거 여러분 차트를 보실 때 정고점 큰 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가가 쭉 올랐다가 떨어져요. 그러다 옆으로 좀 횡보하는 이 구간, 이럴 때 왼편에 이 큰 산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차트 저점이 3번 만들어지면서 3중 바닥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 3중 바닥은 게 뭐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저점이 3번 이상 저점이 올라가는 겁니다. 저점이 낮아진 게 아니라 저점이 높아지는 거. 이걸 3중 바닥이다 말하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1차 고점이 종가상 돌파 확인하는지, 이거는 뭐 추세상 돌파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뒤에 부분에서 차트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그냥 뭐 한 단어 말씀드리면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매매를 하죠. 그러면은 시세 차익을 누려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위로 올라갈 주식을 사야겠죠. 방향성.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봤을 때는 앞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있는가? 이슈. 모멘텀이 있는가?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뭐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장에서 뭐 2차 전지를 우리가 사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섹터를 고를 때도 이런 이슈를 먼저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2차 전지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800포인트 밑에서만 잠깐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능하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 당일 거래량이 전일 대비 최소 30% 이상 나왔을 때, 이거는 장 초반에 개장하고 나서 5분에서 15분 동안에 전일 대비 거래량이 팍팍 터진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어떤 뉴스가 떠서 매물이 빠르게 소화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조건은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패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차트 보면서 예로 설명드릴 텐데요. 네. 제가 이 뒷부분에서 차트 설명 드릴 때 네. 아마 설명 드리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린 이 검색기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은 오. 이런 조건들이 네. 어느 정도 검색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총 2,500개 가량 되는데 시장이 좋으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한 1,500개는 기본적으로 넘어요. 근데 다 못 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단타를 안 한다 하신다면은 뭐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제가 이 뒤에 설명드린 패턴을 보고 하시면 되는데, 단타를 치신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검색기는 좀 있어야 여러분들 좀 쉽게 매매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검색기는 들어오신 분들은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본격적으로 분봉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시로 드릴 종목은 라이콤이라는 종목이고요. 일봉상에서 한 차례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가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가가 이 구간에서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분봉상에서 이렇게 한 차례 상승세를 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정고점 부분이죠. 정고점 왼측 좌측에 큰 산이 형성되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통상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에 나오려면요, 기본적으로 이 주가를 끌어올릴 건데 이 앞전에 이 매물대 부근에 과연 얼마나 많은 매물이 있을까? 이거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하진 않죠. 누가 하나요? 돈 많은 기관이 하거나 외국인이 네. 하거나. 오. 뭐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매물이 어느 정도 있나 확인하는 1차 작업이 일단 정고점, 여기 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쭉 빠지다가 또 이때 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가 쭉 빠지다가 기다립니다. 아, 언제 올라가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저점을 3번 이상 높여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차례 1차 반등이 나왔을 때 만든 이 첫 번째 고점을 뚫으면서 방향성, 상방 전환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나서 네. 1차 고점을 뚫잖아요. 네. 그럼 이때 1차 고점을 뚫었으니까 이때 매수를 하세요.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네. 뚫었어요. 그런데 이때 만든 저점 있죠. 네. 최근에 저점을 더 뚫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3중마다 말씀드린 이유가 저점을 이전에 저점보다 높게 형성을 하고 나서 네. 적어도 한 번 더 여기서 추세가 확인이 되어야, 아, 이전에 고점을 뚫었는데
이전에 저점을 깨지 않고 한 번 더 저점을 높이는 3중 바닥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전에 고점 한 번 더 뚫을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보고 접근해야 되는데 대형분들 보면은 정고점 뚫었네? 들어가! 맞아요.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들어가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바닥이 높아지는 거는 진짜 안정적인 기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오.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네. 보통 이 3중 바닥이 나오면은 집 팔고 풀매수 하라 오.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급등인가 아니면 확실하다는 뜻인가요? 그만큼 거의 확실하단 말이죠. 아, 네.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우리는 시장을 다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제 발언으로 뭐 투기를 조장한 건 절대 아니고요. 아, 네. 저도 정말 철저하게 업황 보고 기관 매수하는 거 보고 철저히 매매를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결국에는 이 방향성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3중 바닥도 보고 이전에 뭐 매물 테스트 하는 것도 보고 다 보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방향성을 확인했을 때 그때가 타점이 되는 거고요. 해당 종목을 이렇게 분봉상에서 우리가 타점을 찍고 들어갔을 때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거의 분봉상에서 한 5분, 10분 만에 중위 10% 이상 기록을 했고요. 당일날에 22%가량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왼편에 이렇게 상승 보이면서 매물 테스트가 나왔구나.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저점을 찍고 1차 반등이 나왔을 때 저점을 3번 이상 높여가면서 이전에 고점을 뚫고 한 번 더 이전 고점을 뚫었을 때 해당 시점에서 추세상 상방 전환되는지 그리고 네. 3중 바닥이 만들어지는지 이걸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괜히 뭐 3중 바닥, 3중 바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3중 바닥을 찾는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편하게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다음 달에 또 뭐가 올라가는지 충분히 여러분들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시는 이제 분봉상의 차트가 아니라 일봉상의 차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차트는 동방 차트고요. 제가 이 차트는 정말 지겹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많이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 시간대 꼭 이해가 되시면 좋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가가 쭉 올랐다가 고점 그리고 빠집니다. 매물 테스트입니다. 저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고 나서 1차 반등 그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저점보다 저점을 높이고요. 여기서 3중 바닥이 확인이 됩니다. 이전에 1차 반등 나왔을 때 고점을 뚫는다고 해서 산 게 아니라 네. 뚫었을 때 3중 바닥이 나오는지 이전에 저점보다 높은 저점을 만들어 가는지 확인하시고 이전에 고점 1차 반등 나왔을 때 고점을 뚫었을 때 기준으로 추세상 상방 전환에 성공을 하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이 뭐다? 3중 바닥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방향성이 2차 고점 만든 이후로 방향성이 상방으로 만들어지는지 딱 이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만.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거를 반복해서 설명드렸을 텐데 아마 이제 한 2번, 3번 보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 이제 제가 그냥 사인 드리는 매수 앱만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시점이 타점이 됐고요. 이때 시점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면은 자, 바로 이제 6월 첫 거래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다음 날에 29% 이상 상승세를 그리고요. 6월 달에만 타점 대비 63%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조그만 캔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타점입니다. 네. 이전에 올라가기 전에 봤을 때는 캔들이 좀 컸었는데 지금과 더 작아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당 종목은 5월 31일 날에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요. 6월 달에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여러분 돈 벌기 좋은 시장입니다. 말씀드렸고 마찬가지 6월 달에 해당 종목 동방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7월 말이죠. 네. 8월 달에 좋은 종목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드렸는데 어차피 제가 말씀드려봤자 아이 뭐 주식 돈 벌어 얼마나 벌겠어 하시는 분명히 계세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저랑 같이 하시면서 돈을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나?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뒷부분에 저도 이런 패턴을 맞춘 종목들이 또 있으니까 뒷부분 좀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차트 교육해 주시면서 보여주신 그 60% 이상의 뭐 동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다 저희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이거든요. 아마 처음부터 시청을 하셨던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전문가님만의 또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특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삼중 바닥인데요. 이 삼중 바닥을 꼭 지켜야만 정말 강하고 안정적인 상승의 힘을 나타낸다라고 하셨습니다. 삼중 바닥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렵다, 나는 그리고 이런 거 다 확인할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검색기 신청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조건씩 다 걸려있는 검색기 지금 무료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종목에 좀 더 집중해서 보면 좋고 또 그 종목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 중에 하나의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거금 10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제 증거금 100%로 걸려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실적이 좋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시장에서 많이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은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그동안 좀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그동안 뭐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이시라면 우리 기술 투자 이런 그쵸. 거.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기투합니다. 네. 우기투. 네, 우리 기술 투자. 위지트. 네. 맞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인데 네. 보통 이런 우리 기술 투자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위지트라는 종목도 있고요. 아니면 뭐 위믹스를 냈던 위메이드라거나 네. 아니면 뭐 다날 이런 종목도 정말 많은데요. 자,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종목이 여기 보시는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이평선, 일봉상에서 봤을 때 역배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회색깔 선이 120선이고요. 보시는 이제 두 번째 바로 밑에 있는 게 60선, 보통 이제 수급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주황 색깔 선이 세력선이라고 불리는 20선인데요.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해당 종목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결국 주가가 올라가는 이 차트의 패턴 정해져 있다 말씀드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패턴을 말씀드릴 때 일단 좌측에 큰 산이 먼저 만들어지면서 매물대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빠졌다가 그렇죠. 저점을 만든 다음에 한 차례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데 이전에 저점보다 저점 높게 자리하면서 이전에 고점을 뚫고 눌렸을 때 뚫었을 때 산 게 아니라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삼중 바닥을 만든 다음에 이전에 2차 고점 나왔을 때 해당 시점부터 추세상 상방 전환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혹시나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그랬었지 하시는 분들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결국 이런 패턴 중요합니다. 이런 패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복습하자면 삼중 바닥 그리고 방향성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제가 이제 T사이언티픽 이 차트를 보면서 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자, 지금 일봉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신 7월달 쭉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죠. 22평선이. 일단 이평선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평선을 가장 많이 일단 처음 하신 분들이 신뢰를 하시고 그리고 가장 많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거는 대부분 이런 시장에 공감되면요. 이평선만 잘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2평선이 쭉 떨어지다가 네. 어느 순간에 이평선이 추세가 하락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평선이 위로 올라옵니다. 22평선이.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22평선을 지지하면서 상방에 있던 그동안 뚫지 못하던 이평선을 뚫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날 이 분에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윗골이 달았죠. 근데 위에 있는 62평선을 못 뚫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못 뚫었고요. 그렇죠? 여기도 못 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2평선 돌파에 성공을 했죠. 여기 더해서 지금 제가 지표상에서는 표시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차트 보실 때 일목균형표 아시나요? 일목균형표 중에 이렇게 역별상에서 주가가 주구장창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하락을 멈추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보이는 경우에는 일목균형표상에서 선행스팬 1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차트 패턴에서는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1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이게 보통 주황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 오늘 종가상 이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1을 돌파에 성공한 모습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동평균선 60선 돌파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1 돌파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대량거래 터지면서 이전의 고점 부근을 장중에 고가 돌파에 성공을 했죠. 네. 그럼 지금 몇 개죠? 3개죠? 네. 돌파한 게. 네. 뭐냐면은 이전에 고점 장중에 돌파했습니다. 매수 시그널 하나 나왔죠? 여기서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봉상 이동평균선 60선 돌파에 성공한 게 두 번째 시그널.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1을 오늘 종가상 돌파에 성공했다는 거. 그래서 현재 매수 시그널이 3개 나왔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했을 때 지금 타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시그널을 찾을 때 이 매수 시그널 3개만 찾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내가 차트를 봤는데 시그널이 2개밖에 안 보여. 네. 그럼 매수를 좀 고려하시는 게 좋으세요. 아, 그래요? 네. 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3 이거 많이 따집니다. 3이요? 숫자 3? 네. 음.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3, 5, 7, 11 이거 뭔가요? 따집니다. 소수죠. 아. 소수란 뭐냐? 이거 3, 5, 7 이렇게 봤을 때 네. 자기 자신의 숫자와 10일까지 아니면 13도 봅니다. 네. 근데 통상 이 7까지만 봐요. 아니면 10일까지 보거나 자기 자신이랑 1만 이제 약수로 갖는 숫자죠. 이 소수라는 게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은 중요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양 패턴이라죠. 네. 그것도 3일이고요. 통상 코스닥 지수가 저점을 못 잡을 때도 거의 7거래일 동안 빠지다가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11거래일 동안 빠지다가 반등이 나오거나 오, 그래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매매를 할 때는 이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 3을 먼저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시그널을 찾을 때 적어도 3개의 시그널이 확인됐을 때 매수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당 종목 내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 패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입선 타고 쭉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집니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거의 시가가 저가예요. 아래 꼬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지만 매물대를 테스트하는 성향의 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단기 매물을 대부분 소화했다 판단하고요. 패턴을 본다면 1차 상승, 매물대 체크, 정고점 확인하시고요. 이때 단기 저점을 기록합니다. 그러다가 한 차례 1차 반등 기록한 이후에 자, 이 단기 고점을 뚫는 시점이 이때입니다. 장중에. 이전에 1차 반등 시에 만든 고점을 뚫고요. 그러면서 저점을 만드는 게 2구간입니다. 2구간. 1차 저점 그리고 2차 저점 그리고 나서 여기가 3차 저점입니다. 그러면서 2차 고점 만들었을 때 이 추세가 쭉 이어보시면은 바로 오늘이 상방 전환의 선고한 날이고요. 내가 이거 일봉사시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분봉사에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 종목이 이슈가 있고 방향성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 조정 나온다면 여러분 매수해도 충분하게 수익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T사이언티픽 가상화폐 관련주 알려주셨고요. 자세한 목표가는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